안녕하십니까, 김 팀장입니다. 네, 한 주간 투자 잘 하고 계십니까? 지금 뭐 장 상황으로 봐서는 투자를 잘 하고 있다,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예. 어, 주식 투자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항상 하락에 대비하고 손실을 방어하는 것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안전운전을 하는 거예요. 나는 잘 하고 있는데 이렇게 대외적인 변수에 의해서 손실을 보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진짜 위험하게 운전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되게 그 브레이크도 밟을 수 있고 급출발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위험하게 운전을 하는 사람들과 안전하게 운전하지만 나만 잘해서 운전을 목적지까지 다 갈 수 있지 않은 것처럼 운전이라는 게 그렇게 위험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좀 편리한 도구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투자라는 행위도 위험하지만 그 위험함 속에 나에게 유익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투자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그 안에서는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안전하고 넓고 편안한 도로를 달릴 수도 있고, 비포장 도로를 달릴 수도 있고, 아주 위험하게 고개 운전을 하면서 달릴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내가 어떠한 길을 갈 것이냐, 어떻게 갈 것이냐는 정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대외 변수에 의해서, 어, 운전하는 게, 어, 안전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렇게 투자자분들이 멘탈 관리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투자를 하면서 배운 게 현재가는 믿지 말자. 그러니까 내가 매수하는 그 기준가, 매도하는 기준가, 평균가 이런 것은 이제 결론이 난 거기 때문에 믿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지금 이 기업이 현재가가 얼마냐. 이것은 생각하지 말자. 일단 시장 전체에 투자를 하고 있고 그 시장 전체의 변동률에 투자를 하고 있고 현금을 일정 부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하면 현재 시장 상황이 어떠한 값어치를 매기고 있느냐는 크게 신경 쓰지 말자. 예, 이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주가가 떨어졌을 때가 주가가 올랐을 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아, 내가 이 주식의 가격이 조금 더 싼 가격이었을 때는 매수를 했을 텐데 왜 지금은 그 싼 가격일 때 타이밍을 못 잡고 이 비싼 가격을 맞이했느냐 하면서 후회를 하잖아요. 예, 그 후회를 하는 것이 되돌려졌다. 나에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회를 다시 줬다. 가격이 싸진 기업이고 안전한 기업이라고 하면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그거는. 왜냐면 안전한 기업이고 이 기업이 싼 기업이라고 하면 이 기업에 대한 원래 가치 평가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을 때만 후회하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주가가 떨어졌을 때 꾸준히 매수할 수 있는 습관을 들일 수 있게 그게 저는 적립식 투자가 그것의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한꺼번에 돈을 많이 살 수 없고 급여로 인해서 꾸준한 현금 흐름이 생기는 거죠. 매달 내한테 월급이 들어오면 그 월급의 일부분을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주식이 비쌀 때는 조금밖에 못 살 테고 주식이 싸면 그걸 많이 살 수 있겠죠. 주식의 수량을 최대한 늘려갈 수 있고 지금 당장 내가 주가가 올라가서 욕심이 날 때 한꺼번에 막 사지 않고 매달 들어오는 월급에 맞춰 갖고 사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분할 매매가 되는 거잖아요. 특정 가격에 몰빵해서 투자를 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나눠서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건 그렇게 되면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간 안에 그 기업이 사라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망하면 안 되겠죠. 상장 폐지하고 불법을 저질러서 손실을 발생하고 수익이 나지 않는 기업에 투자를 하면 안 되겠죠. 꾸준히 돈을 벌고 있고 꾸준히 내가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꾸준히 그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고 발전할 수 있고 연구를 하고 뭐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기업을 봐서 그러니까 안전한 기업 내가 경험이 없고 잘 알지 못하면 개인 투자는 대부분 다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면 최대한 안전한 기업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그 투자 금액의 일부분을 조금 위험한데 해도 투자를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투자의 경험을 늘리고 투자에 대한 노하우를 쌓아가는 거죠. 예, 그렇다고 하면 이런 위험한 시간에는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시간에는 훨씬 더 투자의 그런 안정성을 더 가져가게 하고 그 안정성을 가져간 것의 일부분은 또 위험한 자산에 또 투자를 하고 이게 바로 비중을 투자하는 거죠. 예.
자, 안전한 자산에는 난 50%를 투자를 할 거야. 나는 현금은 30%를 갖고 있을 거고, 위험한 자산에는 20%를 갖고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자산의 비중을 맞춰서 투자하는 자산 배분 투자라고 하는 거죠. 예, 이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아주 안전하고 장기간 투자할 수 있고, 누적해서 수익률을 쌓아갈 수 있고, 예, 하락장에서도 버틸 수 있는 멘탈을 갖고 있을 수 있는 투자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할수록 나의 자산을 배분하고 그 배분한 비율을 지켜서 투자를 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대외적인 변수와 내가 투자했던 기업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 가장 주된 소스와 이슈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공부하는 거죠. 그게 공부죠. 예. 어떤 기업이 올라갈 것인가, 수급이 어디가 더 나아질 것인가. 물론 수급으로서 돈을 버는 투자자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많은 정보 판단과 굉장히 순발력과 통찰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짧은 경험, 그러니까 1, 2년, 5년, 6년, 10년 이내의 경험으로는 이걸로써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투자를 10년 이상 해왔어. 그리고 꾸준히 그런 유동성과 심리와 이슈와 재료들로 인해서 주가가 변화하는 것들을 공부하고 학습하고 노하우를 쌓아갔어. 그러면 그쪽으로 비중을 훨씬 더 많이 늘려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러한 경험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조금 더 안전한 곳에 훨씬 더 많은 비중을 놓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기업인지 잘 모르겠으면 코스피에 투자를 하던 뭐 미국 S&P 500에 투자를 하던 일정 부분의 비율을 정해놓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자산의 일부분은 현금으로 보유하는 것도 꼭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일부분을 현금으로 보유해야 지금처럼 주가가 내려갔을 때 그 현금의 비중이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간 비중만큼의 현금을 다시 투자를 할 수 있고 내 멘탈을 케어할 수 있으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산을 배분하게 되고 그 배분한 비율을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냥 내가 갖고 있는 현금이 지금 얼마지? 내가 투자하고 있는 투자금이 얼마지? 그 평가 금액이 얼마지? 그럼 그 평가 금액과 현금의 비중이 얼마지? 그러면 내가 현금 비중이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현금 비중이 올라갔겠죠? 그럼 올라간 비중만큼의 비용을 추가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이렇게 자산의 비중을 그러니까 배분을 해서 자산을 배분해서 투자하는 투자 방법. 네. 그리고 꾸준히 적립식으로 꾸준히 투자 금액을 늘려가는 거죠. 내가 한꺼번에 뭐 1억 갖고 투자할 거야, 5천만 원 갖고 투자할 거야, 3천만 원 갖고 투자할 거야. 이게 아니라 내가 당장 지금부터 5만 원, 10만 원씩 매주 적립식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면 투자하시는데 훨씬 더 멘탈 케어가 될 겁니다. 네. 일정 부분의 현금을 갖고 있게 되면 주식이 오히려 하락하면 고마울 때가 있어요. 내가 이제 이 좋은 기업을 내가 처음에는 너무 비싸게 샀었구나. 이렇게 떨어지게 돼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도 있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 말고 조금 더 싸지면 사볼까? 하고 기다릴 수 있는 마음도 생기고 내가 투자했던 그 기업의 주식이 내려갔을 때, 그 내려갔을 때 매수했는데 다시 올라갔을 때 요 경험을 경험하신다면 훨씬 더 자산을 배분하고 분할해서 매매하고 장기간 투자하는 것에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거거든요. 네, 그렇게 투자하시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적립식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 네, 지금부터라도 내가 지금 당장 목돈이 물려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현금 흐름을 새로 만들어서 매달 적립식으로 또 그 기업에 대해서 만들고 일정 부분의 현금을 만들어야 된다면 그 현금 비중을 무조건 지키고 그것만 해도 장기간 투자한다고 하면 은행 이자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노릴 수 있거든요. 이렇게 저가로 주가가 떨어졌을 때 매수할 수 있는 기쁨을 느끼려면 내가 일정 비율의 현금을 꼭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걸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더라고, 이걸. 네, 이걸. 예.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내가 어떠한 기업을 매수를 했는데 현금이 얼마 보유하자고 했어. 근데 나는 뭐 30%를 딱 비중을 잡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나는 반은 주식을 사고 또 반은 갖고 있다가 좀 떨어졌네? 그러면 그 남은 반을 통째로 다 사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중을 조절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분할 매매를 하려고 했던 거죠. 비중 조절을 해서 분할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통으로 그냥 샀다가 팔았다가 막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되면 그 다음번에 더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예. 지하가 아니라 막 지하철역까지 막 내려가는 거죠. 땅 밑으로 막 파고 들어가서. 예.
내가 지금 매수하는 시점이 바닥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확신이 없잖아요, 우리는. 네. 그 확신은 없어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네. 꾸준히 매매를 할 수 있을 때에, 그러니까 꾸준히 매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시장 전체에 마이너스, 그러니까 하락하는 데에도 일정 부분 베팅을 해야 되겠구나. 현금뿐만 아니라 내 기업이 하락하는 데도 일정 부분 베팅을 해놔야 주가가 떨어졌을 때 하락하는 인버스 상품에서 수익이 나고, 그 수익이 난 것을 다시 자산에 투입을 하게 되고, 이렇게 순환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식은 변동성이 있으니까. 네. 주식은 변하니까. 사람의 마음이 변하듯이 주식도 시시각각 변하니까, 그 변동성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인버스에도 투자하고 현금도 갖고 있게 되는 거죠. 솔직히 원자재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 그러니까 자산이라고 하는 것과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은 사라지지 않게 되어 있어요. 장기간 투자를 하려고 하면 사라지지 않는 기업과 사라지지 않는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부동산의 가치도 그 부동산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저평가 받을 수는 있지만 없어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안전한 투자다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게 돼서 손실을 볼 수는 있지만 그 부동산이 그 땅이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원자재도 뭐예요? 원자재도 사라지지 않는 투자처라고 하는 거죠. 살면서 우리가 꼭 필요하니까. 화석 연료를 대체하기 위해서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한다? 그렇지만 원유를 우리가 당장 끊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원유로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에너지는 정말 일정 부분이라는 거죠. 정말 많은 부분 아니야. 30% 전체에 사용하는 게,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이며 원유로 만들고 있는 그 물건들, 그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계속 있을 거란 말이죠. 최대한 그것을 앞으로 친환경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자. 우리가 이 지구라는 자원을 오랫동안 후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충분히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들을 줄이고 환경을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친환경적으로 변화하자라고 하는 거지,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없어지진 않을 거란 말이죠. 우리가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지구에 있는 땅을 파갖고 지구에 있는 원자재들, 금속들, 석유, 석탄, 이런 거 다 쓰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사라지지 않는 자본에 있어서는 우리가 장기간 투자를 할 때는 투자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도 그런 영상들을 계속 만들어 드렸었고, 물론 그게 언제 그 가격이 올라갈 거야, 내가 그 기업이 언제 가격이 상승하게 될 거야, 누군가한테 인정을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은 솔직히 저는 잘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모든 자산과 자본에 투자를 하고 있고, 그 자산들이 상승하게 되면 매도하고 하락하게 되면 매수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르니까. 모른다는 걸 인정하고 나서 투자하는 방법이 많이 바뀌게 됐어요. 그렇게 투자를 하시고,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기간이 우리에겐 기회다. 그렇지만 그 저점을 내가 단정 지으려고 하지 말자. 적립식으로, 분할 매매식으로 꾸준히 자산을 배분하면서 투자를 하자. 그렇다고 하면 이 하락장이 어떻게 보면 기쁨이 될 수 있다. 상승할 때 못 따라가는 거 배 아파요. 그렇지만 하락할 때 지금 지수보다 덜 떨어지는 저의 그런 주가를 보면, 이럴 때는 차라리 이런 투자가 차라리 낫다, 마음 편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원래 오늘 이슈에 대해서도 좀 많이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슈는 다음 시간에 다시 얘기를 하고요. 영상 시간이 많이 길어졌으니 매수 매도 기록 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특별히 매수만 있고 매도가 없어요. 매수는 미국 나스닥 100 선물 인버스, 타이거 소프트웨어, 메리츠화재, 한국금융지주, 한독을 매수하였고요. 매도는 없습니다. 매도를 하지 않았어요. 다음은 수익률입니다. 코스피는 2644.51, 코스닥은 884.22, 코스피는 전주 대비 마이너스 1.88% 하락하였고요. 코스닥은 전주 대비 마이너스 2.27% 하락하였습니다. 김 팀장은 누적 수익률 10.89%고요. 주간 수익률 마이너스 0.76%고요. 현금 비중은 24.38%, 전주 대비 2.88% 상승하였습니다. 현금 비중이 좀 올라갔어요. 현금 비중이 올라간 거는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본이 하락했기 때문에 이 하락한 것에 대해서 현금 비중이 좀 더 높아진 거죠. 물론 제가 현금을 매주 추가적으로 적립식으로 현금을 넣는 것도 있긴 하지만 자산, 그러니까 투자금이 줄어들기, 그러니까 평가 금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현금 비중이 올라간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현금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다음 주에는 더 매수를 많이 하겠죠?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매수를 더 잘 할 수 있게 스케줄을 좀 짜고 매매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사실 제가 원래 매주 금요일 날 기준으로 매매 기록을 이제 영상을 업로드를 했는데요. 제가 4월 한 20일 정도에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진짜 죽다가 살아났어요. 진짜 와, 진짜 이렇게 아프구나. 이게 다시는 이런 고통을 겪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될 만큼 너무 아파가지고 그때 막 목도 엄청 붓고 막 머리도 엄청 아프고 열도 많이 나고 그래서 도저히 제가 촬영을 못 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4월 15일자부터 주간 매매일기, 그 4월 15일이면 4월 몇째 주예요, 이게? 4월 셋째 주? 4월 둘째 주네요. 어떻게 보면 4월 15일이 이제 금요일로는 세 번째 금요일이긴 한데 요 날부터 제가 영상을 업로드를 하지 못해서 이 시간을 빌어서 4월 15일부터 5월 3일 거까지 매매일기를 다 한번 다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4월 15일 매매일기입니다. 미국 나스닥 100 선물 인버스 매수이고요. 매일 유업, 참 좋은 여행, 페노션, 한국가스공사 매수하였습니다. 매도는 미국 나스닥 100, 글로벌 탄소 매출권 선물, 이샤전지 테마, KTNG, 대한항공, 제일기획, 티웨이홀딩스를 매도하였습니다. 자, 매매 수익률은 김 팀장 누적 수익률 12.32%, 전주 대비 0.45% 상승했고 현금 비중은 22.25%입니다. 4월 22일 주간 매매일기. 매수는 미국 S&P 500, 유로스탁스 50, 독일 닥스, WTI 원유화 선물 인버스, 미국 나스닥 100 선물 인버스, HTC 현대산업개발, 삼성생명,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를 매수하였고요. 매도는 3대 농산물 선물, WTI 원유 선물, 농산물 선물, 200 철강소재, LS, 농우바이오, 대우조선해양, 모두 튜어 리츠를 매도하였습니다. 4월 22일 주간 수익률은요. 김 팀장 12.54% 수익률이고요. 현금 비중은 23.49%입니다. 4월 29일 주간 매매일기입니다. 매수는 미국 나스닥 100, S&P 아시아 탑 50, 차이나 신천, 차이나 CSI 300, 차이나 갓장판, 차이나 HSCEI, 미디어 컨텐츠, JYP, 이지스 레지던스 리츠, 한국전력, 현대건설을 매수하였고요. 매도는 콩선물, 농업융복합 산업, 경동도시가스, 기업은행을 매도하였습니다. 자, 수익률은요. 김 팀장은 11.64%, 전주 대비 마이너스 91% 하락하였고요. 현금 비중은 23.84%, 전주 대비 1.45% 상승하였습니다. 4월 29일은 4월 말일이기 때문에 투자 비중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4월 29일 기준 투자 비중 탑 20은 KTNG, 한국기업평가, 팔라딘 선물 인버스, WTI 원유 선물 인버스, 차이나 CSI 300, 현대산업개발, 티웨이홀딩스, 러시아, 코스닥 150, 5대 그룹주,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코스닥 150, 바이오테크, S&P 아시아 탑 50, 헬스케어, 의료기기, 미국 S&P 500 선물 인버스, ESG 우수기업, 신흥국 MSCI, 차이나 HSCEI, 200 경기 소비재. 보면 대부분 다 ETF죠. 예, ETF고, 팔라듐 선물 인버스, 원유 인버스, 그리고 차이나 다 이제 하락을 되게 많이 했던 그거예요. 러시아는 근데 추가적으로 요즘에 매수를 안 하고 있고요. 여긴 정지됐죠. 이건 아예 사고 싶어도 못 사요. 예, 코스닥 150 하락 많이 한 거죠. 5대 그룹 하락 많이 했고, 엔터테인먼트 하락 많이 했고, 바이오 헬스케어 하락 엄청 많이 했고요. 그쵸, 헬스케어 엄청 많이 하락했고요. 의료기기도 많이 하락했어요. 이게 약간 오스템 임플란트 떨어진 것 때문에 하락한 것 같아. 예. 미국 S&P 500 선물 인버스, 예, 이것도 S&P 500이 하락했는데, 요거는 그래서 수익이 좀 됐죠. 예. 그다음 ESG 우수기업, 신흥국 MSCI, 차이나, 중국 하락 많이 했죠. 예, 이렇게 하락된 것 위주로 투자 비중이 많이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뭐 4월달 주간 매매일기까지 다 몰아서 그냥 해버렸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들께서 물론 이제 주가가 하락해서 되게 고통받는다, 힘들다, 어렵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주가가 올라갔을 때에 왜 그때 사지 못했을까? 왜 내가 그때 이 기업을 몰랐을까? 왜 이렇게 상승할 만한 기업을 내가 왜 몰랐을까? 라고 생각했던 그런 기업이 하락했다고 하면 지금이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이고 지금이 웃을 수 있는 시간이길, 예, 그렇게 생각을 해주신다고 하면 투자하시는데 훨씬 더 즐겁게 재밌게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한 주간 투자 고통이다 생각하지 말고 역발상 투자로, 예,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럴 때일수록 돈을 버는 기업들, 수익을 내는 기업들, 그리고 배당을 주는 기업들에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TF 같은 경우에는 4월 말일자 기준으로 5월 초에 모든 배당을 다 주더라고요. 그리고 개별 기업들은 4월 중간에 계속 배당을 줘요. 그래서 배당 기업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지금 이런 하락장에 배당금을 받은 걸로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여러분들도 투자하실 때 하락을 좀 더 즐겁게 받아들이실 수 있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겠죠. 내가 왜 그때 사질 않았을까? 왜 내가 그때 코로나가 왔다고 해서 2020년 2월 달에 모두 다 매도를 했을까? 왜 그때 다시 사지 않았을까? 누군가는 그런 하락장에 다시 매수를 해서 재산을 엄청 많이 불렸었는데 나는 왜 그때 하락했을 때 매수를 하지 못했을까라고 후회를 하는 시간이 오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의 바닥은 바닥이 아닐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해서 매수를 할 수 있는 시점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분할은 영원히 분할로 매수를 해야 된다. 가장 쉬운 것은 매달 받는 나의 월급을 분할로 매매를 하게 되면 분할 매매가 자동적으로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적립식 투자가 아주 쉬운 투자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망하지 않는 기업, 예, 쉽지 않겠지만 그런 망하지 않는 기업들 많거든요. 뭐 아까 얘기했죠. 삼성전자나 이런 데도 망하지 않는 기업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매했던 기록들을 보여드려요. 그리고 어떤 기업을 사라고 하진 않습니다. 물론 뭐 추천을 드리고 싶긴 한데 내가 매매하고 있는 기업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기업이 좋은 기업이냐고 물어보게 되면 그런 기업은 내가 매매하고 있는 기업이 좋은 기업인 거예요. 예. 자, 이렇게 5월 둘째 주인가요? 이게 지금 5월 첫째 주, 5월 첫째 주에 주간 매매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런 투자하시는데 멘탈 관리 확실하게 하시고 좀 웃으면서 근데 뭐 스트레스 너무 받으시면 요즘에는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니까 마스크 쓰지 않아도 되니까 맑은 공기 있는 그런 수목원이나 이런 공원 같은 데 가셔서 힐링을 좀 하고 오신다면 또 다음 한 주가 또 즐겁게 투자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한 주를 잘 보내시고 건강 유의하시고 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